고대의 열매를 먹어 특별한 능력을 얻는 판타지 세계에서 라이트 언더우드는 위대한 모험가가 되는 꿈을 꾼다. 친구 리나와 함께 영광으로 이끌 힘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리나는 성검의 능력을 얻어 선택받은 자 중 한 명이 된다. 반면 라이트는 불운하게도 농작물 재배와 수확 속도를 높이는 과일 마스터 칭호만 받는다. 모험가가 되려는 꿈을 이루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능력이다. 성녀에게서 두 번째 열매를 먹는 건 금지라는 경고도 받는다. 2번 먹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사로서의 미래가 산산조각나자 라이트는 농부로서의 삶을 받아들인다. 리나는 전설의 전사로 훈련받기 위해 성도에 소환되고 그는 농작물을 키우고 팔며 생계를 꾸린다. 능력 덕에 돈은 빨리 벌 수 있지만 뭔가 인생에 부족한 느낌을 받는다. 모든 게 변한 건 이슬라라는 소녀가 그의 집으로 들어오면서부터다. 마을 촌장이 이유도 없이 그녀를 맡기고 가고 처음엔 힘들었지만 결국 둘은 함께 사는데 익숙해진다. 어느 날 이슬라는 능력 부여 열매로 스튜를 만든다. 라이트가 두 번째 열매를 먹으면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하지만 죽지 않고 라이트는 고대 열매의 독성에 면역이 되는 신능력을 깨운다. 게다가 전투의 진짜 힘까지 얻는다. 이슬라는 검신의 능력을 얻어 신의 가호로 그녀의 힘과 마법 저항력이 상승했어. 새로 얻은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라이트는 전에 절대 못 베던 나무를 쉽게 베어내는데 성공하지 신나서 바로 모험가 길드로 향해 드디어 꿈을 쫓을 수 있을지 보려 해. 이슬라가 함께 가며 다른 이들의 다양한 능력에 감탄한다. 하지만 그들을 모두와 다르게 만드는 게 있다. 라이트는 유일하게 능력이 2개다. 곧 건달들이 그를 도발하며 과일 장사질이나 하는 놈이라며 조롱한다. 그중 한 놈이 공격하지만 라이트는 손쉽게 공격을 튕겨내 모두를 놀라게 한다. 능력이 반응 속도를 극대화해 전투력이 훨씬 강해진 것이다. 겁먹은 적들은 도망간다. 라이트는 드디어 모험가로서 첫 임무인 특수 슬라임 사냥을 받는다. 방어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라이트는 한 방에 쓰러뜨린다. 임무를 마친 후 라이트와 이슬라는 보상으로 음식을 사 먹을 생각에 기뻐한다. 하지만 즐거운 순간은 절박한 구조 요청으로 끊긴다. 앞서 만난 건달들이 오거에게 공격당하는 중이고 라이트를 미끼로 써서 도망가려 한다. 이제 괴물의 시선이 주인공에게 집중된다. 이슬라는 라이트에게 검술은 늘었어도 체력이 한계가 있어 정면으로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라이트는 각오가 단단하다. 오거를 물리치는 게 모험가로서의 대활약 무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정적 순간 그는 데모닉 슬래시라는 특수기술을 개방한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오거를 처치하는데 성공한다. 그를 과소평가했던 모험가들은 충격에 빠진다. 라이트는 길드의 오거의 뿔을 증거로 제출하고 그의 업적은 무시되지 않는다. 마침내 모험가로서의 길이 시작된다. 새로 얻은 힘과 리나와 재회하려는 열망으로 과일 마스터라도 전설이 될 수 있음을 세상에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마침내 어린 시절 친구 리나와 재회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그를 못 알아보는 척한다. 당황한 라이트는 마음을 접고 친구 이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길드에서 임무 보상을 받을 때까지 피자를 먹으러 간다. 그런데 이야기는 뜻밖의 전개를 맞이해 후드슨 리나가 몰래 다가와 라이트에게 목소리를 낮추라며 왜 길드에 있는지 묻지. 원래는 과일 재배만 하기로 돼 있었는데 말이야. 일어난 일들을 다 설명하자. 리나는 라이트가 모험가가 되겠다는 꿈을 이뤄서 기뻐해. 하지만 대화는 점점 진지해지는데 리나가 자신이 성스러운 그룹에서 일하며 성녀님께 선택받았다고 밝히거든. 높은 연봉에도 환경은 독해. 라이트에게서 멀리하라고 조언해. 라이트가 더 알고 싶어 하자 리나는 2달 전 뱀 사냥 임무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줘. 성스러운 그룹은 불꽃을 너무 많이 써서 농장 전체를 불태웠어. 그룹의 리더 그라우스는 오로지 괴물 제거가 임무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지. 리나가 성녀님과 대면하려 했을 때 성녀님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어도 목적을 위해 수단은 정당화된다고 못 박았어. 한편 라이트는 친구 걱정에 그라우스를 찾아가기로 해. 그가 최근 회색곰과 싸워 이긴 일을 자랑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의 불꽃 때문에 저수지가 말랐다고 불평해. 아랑곳하지 않는 그라우스는 접수 담당자에게 주민들을 조용히 시키라 명령해. 라이트는 그 틈을 타 리나를 그룹에서 풀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라우스는 조롱하듯 경호원들에게 라이트를 내쫓으라 명령해. 떠나기 전에 라이트는 경고를 받지. 그라우스를 적으로 만들면 성녀님이 모험가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거라고. 다음 날 리나는 더 이상 성스러운 그룹에 머물 수 없다고 결심하고 그라우스에게 떠나겠다고 알리지. 그룹 멤버 중 하나인 사롬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리나는 자신의 신념을 따르겠다고 설명해. 자신의 힘을 아는 그라우스는 허락 없이는 떠날 수 없다고 경고하지. 슬픈 마음으로 리나는 운명을 받아들여. 그런데 그룹이 도시를 떠나려 할 때 라이트가 나타나 그녀에게 팀에 합류하자고 제안해. 리나는 망설이지만 라이트는 함께 모험가가 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켜줘. 짜증난 그라우스가 라이트에게 결투를 신청하지. 지면 길드에서 영원히 쫓겨난다고. 전투 중 그라우스는 스위프트갓 능력으로 초인적인 속도로 움직여. 불리한 라이트는 여러 차례 강력한 공격을 맞으며 결국 그라우스가 그의 검을 부러뜨려. 하지만 상대의 움직임을 분석한 라이트는 단순한 빗자루를 무기로 들어 정확한 일격으로 그라우스를 제압해. 관중은 충격에 빠지고 라이트의 동료들은 그의 승리를 축하해. 마침내 리나도 그들과 합류하지. 일주일 후 그들은 성스러운 도시의 본부에서 일해. 하지만 곧 성스러운 그룹을 적으로 만든 대가를 치르게 돼. 리나는 성녀님에게서 연락을 받고 대화를 요구받지만 거절하자 쥐박멸이나 지붕수리 같은 하급 임무를 받으며 참담한 보수를 받게 돼. 이슬라는 걱정하며 다시는 피자를 못 먹을 거라 한탄해. 그럼에도 리나는 결국 자신의 기술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데 행복을 느껴. 보상은 적지만 그룹은 옳은 일을 한다는데 만족감을 느껴. 주인공들은 새로운 임무를 받고 모험가 길드로 향해. 접수 담당자가 요청을 받아줘서 고맙다고 인사해. 급한 임무지만 문제는 상대해야 할 몬스터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거야. 2달 전 몬테스 계곡 북부에서 몬스터 밀도를 조사하던 모험가들이 보르크와 시라, 리나의 멘토를 포함해 모두 사라졌어. 유일한 단서는 그들이 모두 고구 몬테스 백작의 저택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야. 몬테스 백작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부유한 모험가였지. 저택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폐허가 된 듯이 보였어. 그들의 임무는 실종된 모험가들을 찾아내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밝혀내는 거야. 리나는 너무 위험하다고 의심하지만 주인공은 몬테스 계곡 탐험에 신나 있고 아일라는 보상과 피자 잔뜩 사 먹을 생각뿐이다. 여정 중에 접수 담당자가 분석 스킬을 가진 소녀가 임무에 합류한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아무 말 없이 행운을 빌어준다. 도착하자마자 짙은 안개와 으스스한 분위기가 그들을 맞이한다. 주인의 재산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어. 리나는 고레벨 모험가들은 돈을 엄청 벌고 몇 달 만에 자기 집을 지었다고 말해. 라이트는 부러움을 느끼며 농장 있는 자기 집을 꿈꾸고 아일라는 사탕으로 만든 집을 원하지. 갑자기 아일라가 신나서 뛰다가 넘어지고 모두를 끌고 넘어져 라이트는 검으로 충격을 완화시키고 이 논리는 이상하지만 애니니까 괜찮아. 땅에 닿자마자 그룹은 언데드에게 포위돼. 언데드는 산자를 물면 좀비로 만들어버려. 하지만 이 언데드들은 스킬을 유지해서 더 위험해. 라이트는 동료 모험가들이 괴물로 변하는 걸 보고 충격에 빠져 한 놈이 공격하는데 리나가 막아주고 망설이지 말라고 명령해. 저택 쪽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적들이 더 많이 나타나 리나는
언데드 유형에 맞게 전략을 바꾸는 능력을 보여줘. 좀비는 심장을, 해골은 척추를 공격해. 라이트는 자신의 레벨이 리나보다 훨씬 낮다는 걸 깨닫지만 포기하지 않아. 전투 중 아일라는 거대한 몬스터에게 공격당하지만 리나가 제때 도착해 구해줘.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라이트는 망설였던 자신을 자책해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다짐하지.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라이트는 저택 안에 18명 이상의 언데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린다. 이미 몇몇은 사라지기 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 같다고 추측한다. 계속 탐색하던 중 갑자기 그들은 유명한 몬티 백작을 목격한다. 어둠 속 방에서 블랙 스완 소속의 미스터리한 여인 드라트나가 나타난다. 그들을 환영하지. 그녀는 마법실과 강령술로 언데드를 조종해. 라이트가 실종된 모험가들을 도우러 왔냐 묻자 그녀는 웃으며 자신의 목표는 과일의 주인을 제거하는 거라고 말해. 전투가 시작돼 리나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드라트나는 전 멘토였던 보르크와 쉬라를 부활시켜 리나는 충격으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아일라는 반응해야 한다고 경고해. 한편 드라트나는 아일라가 자신의 능력을 폭로하는 게 지겨워져서 그녀를 제거하려 해. 라이트가 그녀를 보호하려 개입하지만 적이 너무 많아 싸움이 복잡해져. 리나는 보르크와 쉬라가 과거에 자신을 도왔던 걸 기억하며 그들과 맞서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하지만 마법실을 끊을 때마다 고통에서 해방시켜달라며 그들이 애원하는 걸 느껴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는 그들을 안식에 들게 하지. 많은 언데드와 싸우느라 지친 라이트가 아일에게 강령술로 좀비를 더 만들 수 있냐고 물어봐. 아일라는 아니라고 답해. 이미 존재하는 것만 조종할 수 있다고. 이건 말이 안 돼. 저택 안에서 끝없는 좀비 떼와 싸워왔는데 묘지에서는 안 돼. 아일라는 상황을 다시 분석하려 하지만 이제 지친 드라트나가 공격해와 분노한 라이트는 저 짜증 나는 미소를 지우겠다고 다짐하며 다음 공격에 전력을 다해. 라이트가 그 소녀에게 물어봐. 대규모 좀비 발생의 이유를 알아냈냐고. 하지만 그녀는 너무 많아서 명확한 패턴을 알기 어렵다고 대답해. 답을 찾기 위해 주인공은 상황을 더 잘 관찰하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로 해. 그런데 지금 그는 샹들리에 매달려 균형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어. 마침내 그는 소환 마법을 쓰는 언데드를 발견하고 그가 바로 몬테스 백작임을 깨달아. 백작은 라이트와 그의 동료가 비밀을 알아채려는 걸 눈치채고 마지막 수단으로 무시무시한 생물을 소환하지. 낫 한 번의 터치나 오염된 슬러지로 살아있는 생명을 모두 언데드로 만드는 사신을. 다행히 라이트가 첫 공격을 간신히 피해내고 상황은 더 악화돼. 붉은 머리 소녀가 그 사신을 소환한 게 백작 자신이라고 밝혀. 가장 아이러니한 건 그 생물이 결국 자기 소환자를 공격해 언데드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야. 이 사실로 라이트는 왜 많은 모험가들이 사라졌는지 드디어 이해하지. 다들 사신을 만나 같은 운명을 맞았던 거야. 붉은 머리 소녀는 백작을 조롱하며 그는 영웅이어야 했지만 최악의 결말을 맞았다고 말해. 하지만 라이트는 왜 성공한 백작이 그런 위험한 몬스터를 소환했는지 이해하지 못해. 스레트나는 이 세계에는 금기된 능력이 있고 그걸 가진 자는 모두 배척당한다고 설명해. 백작의 소환 능력도 그런 저주받은 힘 중 하나였어. 처음엔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끔찍한 몬스터들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지. 결국 마을 사람들과 정부 모두가 그를 배신자로 몰아 그곳에 유배시키고 말았어. 고립됐지만 백작은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많은 이들이 그를 죽이려 찾아왔는데 마지막 모험가 무리도 몬스터밀도 조사를 핑계로 왔지. 백작은 침입자들을 없애려 사신을 소환했지만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어. 스레트나는 신나서 이제 게임 시작이라며 강령술로 소환자를 조종해. 라이트는 그 사이에 스레트나가 타깃 전환에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걸 관찰해. 그 점을 이용해 공격을 하지만 사실 속임수였고 마지막 일격은 리나가 사신에게 가해 몬스터가 쓰러지자
붉은 머리 소녀가 주인공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해. 백작이 또 다른 걸 소환하고 있다고 나타난 건 거대한 악룡. 그 존재만으로 주변 좀비들을 박살내버려. 라이트가 자신감 있게 돌진하지만 그의 검은 첫 타격에 부서지고 말아. 이슬라는 다른 과일을 먹어 새로운 능력을 얻으라고 제안해. 위험을 무릅쓰고 라이트는 과일을 먹고 곤충 저항과 고양이 마법 2가지 스킬을 얻어. 하지만 둘 다 드래곤에게는 소용이 없어. 그래서 3번째 과일을 먹기로 하지. 드래곤이 무자비하게 공격할 때 이슬라는 평가를 사용해 라이트가 잠들게 하는 가루를 뿌리는 드림페어리 스킬을 얻었다는 걸 알아내. 주인공은 천장을 부셔 잔해를 이용해 힘차게 날아올라. 드래곤에게 돌진해 가루를 들이마시게 하고 깊은 잠에 빠뜨려 위협을 무력화시킨 후 팀은 저택이 무너지기 전에 도망가기로 해. 지쳤지만 승리한 그들은 도시에 급히 돌아가고 라이트는 던전의 어둠을 뒤로하고 싶어하며 성문이 열리자 이슬라에게 고마움을 전해. 우리 팀은 집에서 잠깐 평화를 즐기고 이슬라는 달콤함과 도움으로 리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인공 라이트가 갈증을 느끼며 깨어난다. 하지만 소녀들은 즉시 그를 다시 쉬게 하려 한다. 그의 몸이 한꺼번에 4개의 열매를 먹고 아직 고생 중이니까 그 사이 회복을 돕기 위한 훌륭한 식사를 준비한다. 동시에 리나와 아일라는 모험가 길드로부터 악령에 관한 전화를 받는다. 도착하자 접수 담당자가 리나가 1시간 후에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알린다. 하지만 아일라는 모험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 같이 갈 수 없다. 리나는 망설임 없이 즉시 그녀를 등록시키기로 결심한다.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아일라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불확실해 한다. 그녀의 고민을 본 리나는 아일라를 위로하며 그녀의 스킬이 엄청나게 유용하고 매우 똑똑하다고 말해준다.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쇼핑을 데려가서 아일라를 마음껏 챙겨주기로 한다. 이제는 여동생처럼 보이기 시작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후에 여러 가게를 들렀다가 의심스러운 가게에 들어간다. 아일라는 망설임 없이 들어가고 리나는 다른 곳을 찾자고 주장한다. 뜻밖의 아일라는 무미건조한 돌멩이를 가리키며 원석 다이아몬드라고 주장한다. 가게 주인은 의심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 하지만 리나는 바로 그것을 산다. 그 후 옷을 찾으려 하는데 점원은 쇼핑하는 사람이 리나인 줄 알고 여러 옷을 입혀본다. 하지만 아일라는 모험가처럼 보일 옷을 찾는다. 마침내 새 모습으로 준비를 마친 두 소녀는 청문회장으로 향한다. 한편 침대에 누워있는 게 지겨워진 라이트는 운동을 하기로 한다. 헤라다는 그가 쉬지 않는다고 꾸짖는다. 라이트는 부럽진 않지만 오직 소녀들만이 악령을 물리쳤다고 칭찬받는 게 짜증난다. 길드로 걸어가면서 접수 담당자는 리나가 와서 안도한다. 악령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하니까. 하지만 리나의 머릿속엔 다른 목표가 있다. 악령 공격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길드가 관련됐는지 밝혀내는 것. 청문회장에 들어가자 4개 길드 사무소의 수장들이 모여있다. 연구 책임 플라워리 햇, 보안 책임 바르바 타이거, 재정 책임 그레이브디거, 그리고 두려운 검사 책임 시스터 세이크리드. 그녀는 리나가 몬테스 백작 저택에서 한 일에 대해 칭찬한다. 호기심의 아일라는 스킬로 수녀를 평가하지만 뭔가가 눈에 띈다. 시스터 세이크리드는 악령에 대해 리나를 신문하지만 리나는 먼저 블랙스완의 드라이트나에 대해 묻는다. 수녀는 질문을 회피하고 대화를 다시 악령으로 돌린다. 리나는 저택에서 수집한 비늘을 공개하며 악령 추적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대가로 드라이트나에 관한 보고서 접근을 요구한다. 뜻밖에도 시스터 세이크리드는 동의하지만 결과가 보장된 건 아니라고 경고한다. 조사 중 아일라는 2년 전 수도 아테나에서 드라이트나 발베리가 열매를 먹고 강령술 능력을 얻은 걸 발견한다. 당시 평가자는 다름 아닌 시스터 세이크리드였고 그녀는 매년 수천 명에게 능력을 부여한다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럼에도 리나는 연관성이 있다고 확신한다.
수녀는 리베리아 기록이 형성 과정의 부정행위 혐의로 삭제될 것이라고 발표한다. 라이트가 도착해 그 결정을 듣고도 개의치 않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시스터 세이크리드는 생각을 바꿔 스랭크 몬스터 사냥으로 스스로를 입증할 기회를 제안한다. 리나는 함정일 거라 의심하지만 라이트는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겠다고 다짐한다. 아일라는 수녀를 다시 평가하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받아들이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겠다고 결심해. 아일라는 수녀를 다시 평가해보려 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전례 없는 상황이야. 리나와 아일라는 그녀가 뭘 숨기고 있을지 궁금해하지. 갑자기 재무 책임자 그레이브디거가 무기 반입 금지와 라이트에게 벌금이 부과된다고 발표해. 그는 처벌을 피하는 데 성공하고 자신이 무기 파편만 소지하고 있다고 변명해. 부여된 임무로 이제 그룹은 위험한 도전에 대비해야 해. 신성한 수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라이트는 검을 단주하려고 작업실에서 고생 중이야. 대부분 지역 사람들이 신성한 수녀 편을 들며 그를 도와주지 않거든. 럭시리우스가 대안을 찾자고 제안하고 그는 전설적인 대장장이가 있는 볼스트의 작업실을 방문하라는 추천을 받지. 주인 대장장이가 전설적인 인물이라 주인공이 설레어해. 한편 리나는 여정을 계속하며 라이트와 아일라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해. 가는 길에 라이트는 세 남자가 한 여성을 쫓는 장면을 목격해. 망설임 없이 개입해 단 한 방에 그들을 쫓아내지. 여성인 모니카가 감사 인사를 하고 차 마시러 집에 초대해. 라이트는 볼스트 작업실에 가야 한다며 정중히 거절해. 그런데 모니카가 그 작업실이 자기 작업실이라고 밝혀. 라이트는 놀라며 그녀가 견습생인 줄 알았거든. 도착하자 라이트는 다른 장인들이 없는 걸 눈치채고 모니카는 자기가 모든 걸 혼자서 운영한다고 설명해. 자랑스럽게 그들은 대장장이 모니카 볼스트의 작업실에 환영하지. 감사의 표시로 모니카는 자신의 최고 작품인 구멍 뚫린 펜 디자인을 선물해. 둥근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펜이지. 탈착식 몰드도 있어 다용도로 쓸 수 있어. 세트 가격은 4,000골드지만 모니카는 라이트에게 1,000골드에 제안해. 그래도 꽤 비싸지만 말이야. 왜 폭력배들에게 쫓겼냐고. 그들에게 똑같은 제품을 팔려 했는데 사기라고 오해해서 화가 난 거야. 지금 모니카는 주로 가정용 도구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어. 라이트가 정원 가꾸기 도구에 관심을 보이자 말이지 유용할 것 같다고 느껴. 모니카는 이상적인 도구를 만들기로 해. 자신의 스킬인 슈퍼포즈를 활용해서 금속에 특별한 성질을 부여하지. 단지 두드리는 것만으로 금방 라이트에게 딱 맞는 수학용 가위를 디자인해내. 내구성을 증명하기 위해 장작을 자르라고 시켜봐. 회의적이던 라이트가 가위의 성능에 놀라지. 모니카가 더 말하기 전에 라이트는 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하며 무기를 혐오한다고 말해. 대신 무기를 만들지 않고 장인으로 인정받고 싶다며 프라이팬을 팔겠다고 고집해. 무기를 만들지 않고 장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거지. 라이트는 그 작업실에서 무기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다는 걸 떠올려. 하지만 모니카는 그가 생각하는 건 원래 볼스트 작업실일 거라고 설명해. 그곳은 그녀의 아버지 아이벨이 운영하는 곳이야. 아이벨은 일이 너무 많아. 주간 주문의 20%밖에 겨우 완료하지 못해. 모니카가 라이트를 위해 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거절하지. 부녀 관계가 긴장되어 있거든. 아이벨은 음지 상인들에게 무기를 만들고 모니카는 가정용 도구를 옹호하지. 아이벨의 견습생 카이는 부녀가 함께 일하다가 강도들이 마차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해. 그때 모니카의 할머니가 공격으로 돌아가셨고 범인들을 잡았을 때 그들이 모니카가 만든 무기를 썼다는 게 밝혀졌어. 그 후로 그녀는 무기 제작을 거부하고 아버지와 거리를 둔 거야. 한편 아이벨의 강력한 고객 잠도는 대량 무기 주문을 넣어 아이벨이 응하지 않으면 모니카에게 무기 제작을 강요하겠다고 협박하지. 아이벨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하고 라이트에게 진실을 숨기라고 부탁해. 그날 밤
라이트와 아일라는 감사의 표시로 모니카를 피자에 초대해 모니카는 고마운 마음에 꼭 자기 돈으로 계산하겠다고 고집해 다른 곳에서 잠도는 신성한 수녀와 만나 신속히 무기를 만들고 라이트를 잡으라는 명령을 받아 그들이 저녁을 즐기는 동안 모니카가 납치돼 범인들은 편지를 남겨 라이트가 혼자 지하 콜로세움에 오라고 요구해 분노한 이벨은 그들과 싸우고 싶어해. 하지만 케인은 그를 진정시키고 라이트는 혼자 가기로 결심해. 콜로세움에서 납치범들은 거대한 황소를 풀어놓고 무리로 라이트를 공격해. 하지만 라이트는 싸움을 빨리 끝내기로 하고 자신의 풀인 능력으로 모두를 잠재워버려. 어리둥절한 모니카는 마침내 구출돼. 돌아가는 길에 모두가 그녀의 무사함을 축하해. 모니카는 아직 요정 가루 때문에 잠들어 있지만 곧 깰 거야.